안녕하세요. 동남촌 잼스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법원 경매를 다녀왔거든요. 차를 구매하려고요. 16년식 흰색 올란도 1.6 디젤 엔진이었고요. 무려 16명이나 입찰을 했습니다. 너무 좀 빡빡해서 저는 패철됐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차량의 금액은 한 600만 원이면 적정한 금액이라 생각을 했었고요. 이 차량의 실제 평가 금액은 1100이고 최저 입찰 가격은 420만 원. KB 차차차 판매 시세는 800만 원이었고 AJ 셀카 옥션의 경매 시세는 6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은 750만 원 됐으니까 조금 비싸게 팔린 거죠. 그래서 차를 구매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또 차는 나오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적정한 금액에 차를 낙찰받는 건데요. 이 차는 무조건 낙찰받겠다고 무조건 비싸게 부르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는 주 목적은 이 차량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는 대신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져가는 것이 경매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 이 차량을 입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데요. 첫 번째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 차의 시세입니다. 시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AJ 셀카 옥션이라 검색하게 되면 그 하단에 보면 그 경매 시세 이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종 그리고 옵션을 선택하면 최근 6개월 동안 팔린 금액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중고차 딜러들이 가져가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네이버에서 카 히스토리라는 걸 검색하게 되면 자신이 보고 있는 차량의 번호만 입력하면 이 차량의 번호판 교체 이력, 소유자 변경 이력, 사고 비용, 특수 용도, 전손, 도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손이랑 침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입찰을 포기해야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차량 보관소에 직접 가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차를 보지 않고 그냥 입찰을 했어요. 낙찰이 됐죠. 그럼 모든 차량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이 따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환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가장 확인해야 되는 것은 외관의 파손 여부, 내부 파손 및 오염 여부, 그리고 펜다나 문 같은 교환 여부, 그리고 차체 수리 여부, 엔진의 상태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확인 중에 발생한 수리 비용은 감가로 비용을 빼야 되기 때문에 입찰 금액에서 그만큼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뭐 부펜이라든지 터치로 해서 뭐 이게 색깔 마감이 안 되는 부분은 한 부분 다 15만 원씩 제가 보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파손은 15만 원, 뭐 실내 오염이 정말 심하다 그러면 뭐 실내 클리닝 비용 15만 원도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 안 된다 그러면 뭐 교체를 통째로 해야 되는 게 6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겠고, 뭐 팬더 문짝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볼트가 풀려서 교환한 자국이 있는데 뭐 도색이 안 맞거나 뭐 단차가 심하다 그러면 부분도 50만 원 정도 제가 감가를 책정을 하고요. 차체 수리 같은 경우는 철판의 마감을 보고 뭐 매더 스트랩을 해서 이제 뽑아와서 스판 정립이 돼 있거나 실리콘 리터치를 했다 그러면 사고차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입찰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진의 경우 엔진으로 캡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덩어리나 뭐 슬러지가 있다 그러면 입찰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엔진에 냉각수가 혼입된다든지 뭐 기타 오염물이 뭐 들어가게 되면 슬러지가 발생을 하고요. 엔진 오일을 오랫동안 교환하지 않게 되면 타르처럼 끈적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엔진이 사망할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배기구에 손가락을 꼭 훑어보게 되는데요. 지분이 안 보일 만큼 검게 검정이 묻어난다 그러면 휘발유차는 80만원 정도, 디젤차는 250만원 정도 감가를 책정합니다. 검댕이 묻어난다는 거는 불완전 연소로 엔진이 정상적으로 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디젤차에서 검댕이 보인다 그러면 DPF를 교환해야 되는데 DPF는 단일로 고장나지 않습니다. 뭐 EGR이라든지 터보, 또 인젝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오일 뭐 혼입이 된다든지 매핑이 돼 있어서 과도한 연소가 될 경우에 DPF가 파손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한 250만 원 정도 저는 감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의 경우에는 이제 부식을 주로 보게 되는데 부식된 부분을 손을 만졌을 때 으스러진다 그러면 이거는 입찰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부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옆면에 크랙이 있거나 그리고 뭐 트레이드가 이제 100원짜리 동전에서 이순신 장군님 머리보다 더 넓다 그러면
교환해야 되는 거서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을 책정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방전이 되는데요. 충전이 안 된다 그러면 한 17만 원 정도 교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 경매에서 차량을 입찰하기 전에 이 차량의 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꼭 확인해서 입찰 금액을 조정해야 됩니다. 법원 경매 쉽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귀찮잖아요. 최소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 시간적인 손실만 거의 10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00원이라고 쳤어도 최소한 10만 원이야 인건비가 나라는 것이죠. 교통비랑 식비는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 조금 싸게 샀다고 해서 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가를 측정하고 적절한 금액에서 입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